이명 소리 치료하실 때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이 이명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약 3만 5천 명 정도가 이명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다고 해요. 이때 이 소리 치료, 이명 소리 치료의 원칙만 지킨다면요, 충분히 집에서도 이 소리 치료 효과를 200% 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명난청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의사인 민예은입니다. 원장님, 유튜브에 이명 소리 치료 된다는 영상이 엄청 많은데 진짜 그것만 들어도 나을 수 있나요? 오늘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안 그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막 핸드폰 보여줘요. 원장님, 저 이거 듣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?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걸 들어보기도 하고 직접 제가 쳐보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영상들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드려야겠다 싶었는데요. 이 음악들 대부분 들어보면 운율을 가진 경우가 많더라고요. 백색소음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음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명보다 더 큰 소리를 들리게 해줘서 이명을 순간적으로 많이 가려줘서 이명이 안 들린다라고 순간적인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차폐 효과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대부분의 이명 소리치료 음악들이 그런 차폐 효과, 그러니까 이명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큰 소리를 들려서 가려주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자면 치료 효과는 아니에요. 무슨 말이냐면, 좀 시끄러운 데 가거나 아니면 엄청 큰 공연장 가면 당연히 이명 소리 안 들리잖아요. 그렇게 잠깐 동안 이명이 안 들리게 가려줄 뿐이지 이명을 자체적으로 치료해주는 음악들은 아닌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띄어져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그러면 병원에서 받는 이명 소리 치료도 똑같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?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소리 치료는요,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. 첫 번째 개념은요, 이명 소리를 완전히는 가르지 않고 한 10% 정도만 남기고요, 내 뇌가 이명을 인식할 때 딱 그 10%만 인식하게 만드는 소리 치료예요. 이 소리 치료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부르는데요. 이런 종류의 소리 치료는요, 이명이 나타나는 그 구간 내내 그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24시간이면 24시간 내내 듣고 있어야 되고,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, 원래는 내가 이명 소리를 이만큼 들려요, 조용한 곳에서는. 근데 그 이명 재훈련 치료는 10%밖에 인지를 못하게, 이 차이만 느끼게 하니까 뇌에는 이명 별거 아니구나, 나를 아주 신경 쓰이진 않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인지를 주면서 차차 적응을 시키는 그런 종류의 치료 방법이고요. 또 다른 개념의 소리 치료도 있어요. 이명이 나타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그 중에서 난청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난청이 되는, 내가 못 듣는 그 주파수의 영역들, 그 영역들을 환자마다 다르겠죠. 그 환자에게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그 맞춤된 음원을 그 귀에 들려줌으로써 소리를 듣게 해서 소리를 좀 덜 느끼게 하거나 이게 아니고, 내 귀에 어떤 파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 귀 안에 있는 특정 주파수의 유모세포의 점탄성력이나 전기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리를 통해서 유모세포를 운동시킨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소리 재활 치료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소리 치료의 원리가 다르고 다른 소리 치료를 뜻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이명 소리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? 네, 주의할 점 세 가지 반드시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이것을 지키셔야지만 효과가 있고, 또 집에서 하실 때도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 첫 번째는요, 우리가 처방된 방법에 따라서 소리 치료 시간과 기간을 정확하게 따라주셔야 돼요. 이명 재훈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, 왜냐하면 뇌에 적응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, 6개월 이상 치료 받아야 되고, 또 이명이 존재하는 그 시간만큼 전부 다
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, 만약에 소리 재활 치료를 처방받았다라고 하면 주치의가 상황에 따라서 처방된 시간이 조금 다 다를 거예요. 그럼 주치의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서 매일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시점, 그러니까 정상인한테는 그 시점에 소리가 들리는데 나한테는 안 들리는 시점인 하향 역체에 맞추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여러 종류의 이명 소리 치료를 받으시든 아니면 유튜브로 인해서 이명 치료 음악을 들어서 잠시라도 이제 차폐 효과를 누리시던 간에 어떤 소리든 간에 밤에 주무실 때는 안 들으셔야 됩니다. 그거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. 자는 동안에는 오로지 귀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, 뇌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지 않도록 취침 예약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반드시 주무실 때는 조용히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세 번째는요, 이 소리 치료를 할 때는 뇌가 과민해지는 상태를 조금 피해 주셔야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, 결국 소리를 듣는 것은 내가 청각으로 들어온 어떤 감각을 뇌가 인지하는 거거든요. 어떤 게 뇌가 과민할까요? 내가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. 그러면 진짜 뇌가 많이 과민해져요.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아니면 엄청 고카페인의 이런 음료를 마셨어요. 이런 상황들은 뇌를 엄청나게 과민하게 만들고, 이 과민하게 만든 것은 소리 치료 효과를 엄청나게 반감시키고, 또 이럴 때 소리 치료를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잘못하게 되면 이명이 더 커지기도 해요. 그래서 소리 치료를 하실 때에는 내 몸을 충분히 안정시키고 뇌가 과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거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소리 치료를 권하거나 처방할 때에도 청각 과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뇌가 너무나 과민한 상태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서 좀 안정시켜 놓고 그 후에 소리 치료를 처방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. 소리 치료랑 같이 일상생활에서 함께 병행하면 좋은 치료가 있을까요? 일상생활에서 함께 병행하면 좋은 치료는요, 뇌를 안정화시키는 모든 치료예요. 제가 생각할 땐 소리 치료하기 전에 먼저 지압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내 몸을 안정화시켜 놓고 뇌의 과민도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할 수 있어요. 이명 치료는 정말 종합 과목 시험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치료해 줘야 되지, 소리 치료 하나만 믿고 맹신한다, 이것은 상당히 치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들어갈 때 이명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. 쉽지 않은 장기 치료지만 마침내 원장님, 드디어 이 소리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 들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. 오늘 말씀드렸던 영상, 또 소리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까지 함께 하셔서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미니한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, 미니보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